옛날 아주 먼 옛날 평안도 어느 외진 마을에 버들이라 불리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버들은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는 백정의 딸이었지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도축장에서 일을 했고 버들은 그 아버지를 도와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버들이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버들을 오직 사람으로,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아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대대로 양반 노릇을 해온 이 참판 대계 독자 진우 도령이었습니다. 진우는 글 공부보다 버들과 함께 산을 누비며 머루를 따먹고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버들아, 사람들이 너를 천하다 해도 내 눈에는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고와 보인다. 어린 진우의 그 말 한마디는 버들의 가슴 속에 평생 꺼지지 않을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16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장차 정승판서로 키우기 위해 한양의 큰 스승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별의 전날 밤 두 사람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아끼던 옷가락지 하나를 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마. 그때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 너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버들은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그저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저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기다리겠습니다. 진우가 떠난 뒤 세월은 더섭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은 변했건만 진우의 소식은 끊겼고 버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조방헌이라는 탐욕스러운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조방헌은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다 성숙한 여인이 된 버들의 미모를 보게 됩니다. 백정의 딸이라지만 그 자태가 하도 빼어나 조방헌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허허, 저런 보물을 저런 핏내 나는 곳에 두다니 아깝구나. 당장 내 수청을 들게 하라. 하지만 버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정혼한 분이 계십니다. 죽어도 사또의 곁에는 갈 수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방헌은 비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버들의 아버지가 나라의 소를 몰래 잡아 팔았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버들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모진 고문 끝에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방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버들마저 대역죄인의 딸로 몰아 사형장에 세우려 했습니다. 차가운 옥방 바닥에서 버들은 진우가 주고 간 옷가락지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곧 저는 아버님 곁으로 갑니다. 저승에서라도 도령님의 장원급제 소식을 듣게 해주소서. 드디어 처형 날이 밝았습니다. 버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조방헌은 높은 단 위에서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죄인 버들은 사또의 명을 거역하고 관가를 능멸했으니 그 목을 쳐
민심을 바로잡으리라. 집행하라. 망나니가 칼에 술을 뿜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이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관중석 뒤편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푸른 하늘을 가르며 역졸들이 들이닥쳤고 그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낡은 갓 아래로 비치는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지요. 그는 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조방헌의 비리를 담은 서류를 던지며 호령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할 사또가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이를 죽이고 천민이라 하여 짓밟았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당장 저자를 하옥하라.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조방헌은 개처럼 끌려갔고 진우는 단숨에 형단 위로 올라가 버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버들아, 늦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밤낮으로 달렸는지 아느냐.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더 큰 장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되어 돌아온 진우는 영웅이었으나 그가 백정의 딸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정과 가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마당에 엎드린 진우에게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백정 찌꺼기를 위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려 하느냐. 정 안 되겠으면 첩으로 들여 뒷방에 가두어라. 하지만 정실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요. 조상님들을 욕보이는 짓이다. 버들 역시 진우를 위해 물러나려 했습니다. 도령님, 저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제 평생의 한은 풀렸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잊으시고 도령님의 앞길을 가소서. 저 같은 천한 몸이 어찌 어사 부인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진우는 밤새 옷가락질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한쪽에는 보장된 권력과 가문의 영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10년을 기다려온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진우의 방에는 차갑게 식은 어사화와 관복 그리고 임금님께 올리는 사직 상소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아, 사람들이 만든 법도가 사랑을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법도가 없는 곳으로 가련다. 너 없는 천당보다 너와 함께하는 지옥이 내게는 낙원이다. 두 사람은 깊은 밤을 틈타 고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타고 강을 건너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북쪽 변방의 오지로 향했습니다. 양반의 위엄도 어사의 권위도 모두 산바람에 날려 보낸 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수년이 지났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접경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소문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손마디가 굵어진 농부였으나 그 눈빛만은 기품이 넘쳤고 아내는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그 미소는 온 고을을 밝힐 만큼 화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한양에서 온 몰락한 선비 부부이거니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버들은 그 옆에서 바느질하며 조용히 남편을 내조했지요. 비록 고기 반찬은 드물고 비단 이불은 없었으나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언덕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서방님, 그때 어사직을 버리신 걸 후회하지 않으셔요? 진우는 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후회라니,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어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잘한 일이 그 어사 자리를 버리고 내 손을 잡은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을 다 잃은 어리석은 사내와 천한 계집일지 모르나 하늘 아래 두 사람만큼 풍족한 이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신분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랑을 일궈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락지가 빛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